벌거벗은 임금님. 어느 왕국에 옷을 아주 좋아하는 임금님이 살았어요. 임금님은 새 옷을 사는데 돈을 펑펑 썼죠. 어느 날 양복장이 2명이 임금님을 찾아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아름다운 옷을 지어주겠다고 말했어요. 양복장이들은 자신들이 만드는 옷은 바보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특별한 옷이라고 말했어요. 시간이 지나 임금님은 자신의 옷이 어디까지 완성되었는지 궁금해졌어요. 임금님은 공작과 백작에게 양복장이가 만드는 옷을 보고 오라고 명령했어요. 양복장이의 작업실에 도착한 공작은 깜짝 놀랐어요. 어디를 둘러봐도 옷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옷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바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공작은 궁전으로 돌아와 아름다운 옷을 보고 왔다고 임금님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백작도 마찬가지로 옷을 봤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임금님은 옷이 보고 싶어서 양복장이들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임금님 눈에도 옷은 보이지 않았어요. 임금님은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임금님은 양복장이들이 만든 옷이 매우 마음에 든다고 대충 둘러댔어요. 그러나 사실 양복장이들은 거짓말쟁이이면서도 동시에 사기꾼이었지요. 임금님은 아무렇지 않은 척 양복장이들이 만든 옷을 입고 거리로 나갔어요. 하지만 누가 봐도 임금님은 벌거벗은 상태였지요. 백성들은 벌거벗은 임금님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숨긴 채 임금님 옷이 멋지다는 말만 했어요. 옷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면 바보라고 놀림을 당할 테니까요. 그때 어린 소년 하나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벌거벗은 임금님이다! 그제야 임금님과 백성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어요. 임금님은 너무 부끄러워서 땀을 뻘뻘 흘렸답니다. 인어공주. 옛날 옛적 깊은 바닷속에 위대한 인어의 왕이 있었어요. 왕은 아름다운 6딸과 함께 궁전에서 살았죠. 6딸 중 막내인 에리얼은 호기심이 많아 혼자서 이곳저곳을 헤엄쳐 돌아다니곤 했어요. 어느 날 바다 위 하늘이 보고 싶어진 에리얼은 바다 위까지 헤엄쳐 가기로 했어요. 바다 밖으로 고개를 쏙 내민 에리얼은 어느 커다란 배에 타고 있던 멋진 왕자를 보게 되었어요. 에리얼은 왕자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죠. 그런데 갑자기 거센 폭풍이 배를 덮쳤어요. 그리고 배에 타고 있던 왕자도 그만 바닷속으로 풍덩 빠지고 말았어요. 에리얼은 왕자를 구해 땅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하지만 왕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지요. 그날 이후 에리얼은 왕자를 잊을 수 없었어요. 온통 머리에는 왕자 생각뿐이었지요. 하지만 인어의 몸으로는 왕자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리얼은 바다 마녀를 찾아가 마법의 힘을 빌리기로 했어요. 그렇게 마녀의 마법으로 에리얼은 2 다리를 얻었지만 아름다운 목소리를 잃고 말았지요. 그와 동시에 에리얼은 왕자와 결혼하지 못하면 물거품이 될 운명에 처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에리얼은 사랑하는 왕자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냥 기쁘기만 했어요. 궁전으로 가던 에리얼은 우연히 왕자를 만나 무도회에 초대되는 행운을 얻었어요. 알고 보니 그 무도회는 며칠 뒤에 열리는 왕자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한 파티였어요. 에리얼은 물거품이 될까봐 겁이 났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왕자의 결혼식 전날 밤
에리얼의 언니들이 육지로 올라왔어요. 언니들은 에리얼에게 칼을 주며 물거품이 되지 않으려면 왕자를 찔러야 한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날 밤 에리얼은 몰래 왕자의 침실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차마 사랑하는 왕자를 찌를 수는 없었지요. 결국 에리얼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비록 에리얼은 사라졌지만 그녀의 순수한 사랑의 마음은 이 세상에 남아 아름답게 빛나고 있답니다. 성냥팔이 소녀. 흰 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밤이었어요. 마을 가운데에 한 소녀가 성냥을 팔고 있었어요. 허름한 옷차림의 소녀는 꽁꽁 얼어붙은 맨발로 눈길을 자박자박 걸어다녔어요. 성냥 사세요. 성냥 좀 사주세요. 소녀가 아무리 소리쳐도 성냥은 팔리지 않았어요. 소녀는 차가운 두 손에 입김을 호호 불었어요. 힘없이 터벅터벅 걷던 소녀는 밝은 빛이 나오는 집을 발견했어요. 집 안에는 반짝거리는 크리스마스 트리, 따뜻한 벽난로, 맛있는 요리로 가득한 식탁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 하하호호 웃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본 성냥팔이 소녀는 너무 외로워서 눈물을 흘렸어요. 배는 고프고 몸은 추위에 오들오들 떨렸어요. 소녀는 몸을 녹이기 위해 성냥 하나를 꺼내 불을 붙였어요. 그러자 눈앞의 벽이 난로로 바뀌는 게 아니겠어요? 소녀는 불을 쬐려고 손을 뻗었어요. 그런데 금세 성냥불이 꺼졌고 난로는 다시 딱딱한 벽으로 돌아오고 말았어요. 소녀는 한 번 더 성냥을 그었어요. 이번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나타났어요. 달콤한 케이크, 맛있는 닭고기, 따뜻한 수프가 있었죠. 소녀는 맛있는 음식들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성냥이 꺼지자 음식들도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소녀는 한숨을 푹 쉬고는 다시 한번 성냥을 켰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돌아가신 소녀의 할머니가 나타난 거예요. 할머니, 정말 보고 싶었어요. 이제부터 할머니 곁에 있을래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소녀를 꼭 안아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추운 골목길에서 영원히 눈을 감은 성냥팔이 소녀가 발견되었어요. 사람들은 소녀를 불쌍해하며 슬퍼했죠.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소녀가 할머니 품에 안겨 행복하게 하늘나라로 갔다는 것을요. 빨간 구두. 옛날 어느 마을에 카렌이라는 소녀가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엄마는 병에 걸려 아파하고 있었어요. 병으로 고생하던 카렌의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카렌은 마음씨 좋은 어느 할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어느 날 할머니는 카렌에게 돈을 주며 검은 구두 한 켤레를 사 신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카렌은 반짝반짝 빛나는 예쁜 빨간 구두 한 켤레를 샀어요. 카렌은 새로 산 구두가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카렌은 언제나 빨간 구두를 신고 다녔어요. 빨간 구두를 신고 성당에도 가고 장례식도 참석했죠. 할머니는 그런 카렌이 못마땅했어요. 카렌, 빨간 구두를 신고 장례식이나 성당에 가는 건 옳지 못한 일이란다. 하지만 카렌은 할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또 빨간 구두를 신고 성당에 갔죠.
난 빨간 구두가 좋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신고 다닐 거예요. 카렌은 이렇게 대꾸했어요. 그때 갑자기 군인 하나가 불쑥 나타나더니 성당으로 들어가려는 카렌을 막았었어요. 군인은 지팡이 끝으로 카렌의 구두를 툭 치며 말했어요. 빨간 구두야, 영원히 춤을 추렴. 그러자 갑자기 카렌의 발이 제멋대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춤추는 빨간 구두는 카렌을 여기저기로 끌고 다녔어요. 들판으로, 숲으로, 그리고 가시나무 밭으로도요. 카렌은 다리가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한순간도 쉴 수 없었어요. 카렌이 울면서 구두에게 멈춰달라고 빌어도 구두는 계속 춤을 추었어요. 빙글빙글 춤추던 카렌은 도끼를 든 남자를 만났어요. 카렌은 남자에게 구두를 벗겨달라고 했어요. 남자는 도끼를 내리쳐 구두를 벗겨주고 목발도 만들어 주었어요. 카렌의 발을 벗어난 빨간 구두는 춤을 추면서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카렌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갔죠. 그날 이후 카렌이 빨간 구두를 신는 일은 없었답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 지금으로부터 몇백 년 전, 독일의 아름다운 도시 하멜른에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디선가 쥐떼가 나타나 하멜른 곳곳을 휘젓고 다니며 사람들을 괴롭혔던 거예요. 쥐는 식탁에 음식을 갉아먹고 심지어 잠든 아기까지 물었어요. 쥐들에게 시달리던 사람들은 집마다 고양이를 기르기로 했어요. 하지만 하멜른의 쥐들은 사나워서 오히려 고양이들을 공격했지요. 그래서 하멜른의 시장은 항상 쥐 문제로 골치가 아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장의 사무실로 한 사나이가 이상한 피리를 손에 들고 찾아왔어요. 제가 피리를 불어서 쥐를 몰아내드릴게요. 단 조건이 있어요. 성공하면 제게 금화 1000냥을 주세요. 드리고 말고요. 지긋지긋한 쥐를 없앨 수 있다면 금화 1000냥은 아무것도 아니죠. 시장은 흔쾌히 허락했어요. 시장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나이는 거리로 나가더니 피리를 꺼내서 불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마을에 숨어있던 쥐라는 쥐가 모조리 몰려나오더니 사나이의 뒤를 졸졸 따라가는 게 아니겠어요? 피리 부는 사나이는 유유히 성 밖을 빠져나가 그대로 강물 속으로 들어갔어요. 쥐들도 사나이를 따라 차례로 강물로 풍덩풍덩 뛰어들었지요. 쥐는 한 마리도 빠짐없이 강물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모든 것을 다 지켜본 하멜른 시민들은 크게 기뻐하며 환호했어요. 시장님, 이제 약속한 금화 1000냥을 주시죠. 피리 부는 사나이가 말했어요. 금화 1000냥이라니. 갑자기 큰 돈을 줄 생각을 하니 시장은 눈앞이 캄캄했어요. 고작 피리 한 번 풀고 금화 1000냥을 달라니. 자네 욕심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시장의 말에 피리 부는 사나이는 씩씩대며 화를 냈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겁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는 곧장 거리로 가더니 경쾌한 멜로디로 피리를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아이들이 우르르 대문 밖으로 뛰어나오더니 무언가에 홀린 듯 사나이 뒤에 바싹 붙어 따라 걸어갔어요. 피리 부는 사나이는 아이들을 데리고 어느 커다란 동굴로 들어갔어요. 아이들이 모두 따라 들어가자 바위 문이 굳게 닫히더니 동굴은 그대로 사라져버렸어요. 그날 이후 하멜른은 아이들 웃음소리 하나 없는 삭막하고 슬픈 도시가 되고 말았어요. 시장은 뒤늦게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지만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미운
새끼. 작은 풀숲에 엄마 오리가 알을 낳았어요. 엄마 오리는 토닥토닥 알을 품어가며 새끼가 태어나길 기다렸어요. 얼마 뒤 아기 오리 3마리가 알에서 깨어났어요. 그런데 마지막 알 하나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 알은 다른 오리알보다 더 크고 색도 어두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알이 쩍 하고 갈라지더니 커다랗고 못생긴 아기 오리가 태어났어요. 엄마 오리는 실망한 나머지 한숨만 푹 내쉬었죠. 형제들은 못생긴 막내 오리를 놀려댔어요. 난 너무 못생겼어. 그래, 이 못생기고 미운 아기 오리야. 그 말을 들은 아기 오리는 너무 슬퍼서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상처받은 아기 오리는 다른 가족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둥지를 몰래 빠져나왔죠. 다정한 가족을 만날 생각을 하며 아기 오리는 걷고 또 걸었어요. 연못에 도착했을 때 아기 오리는 한 오리 가족을 발견하고는 밝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뭐야, 너 정말 이상하게 생겼구나. 우리한테 말 걸지 마. 다른 오리들이 톡 쏘아붙였어요. 알았어, 미안해. 아기 오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죠. 다음 날, 아기 오리는 다른 연못 위를 둥실둥실 떠다니고 있는 거위들을 만났어요. 얘들아, 안녕? 못생긴 오리잖아. 우린 너랑 안 놀 거야. 아기 거위들이 소리쳤어요. 알았어, 다른 데로 갈게. 누구 하나 아기 오리를 반겨주지 않았어요. 눈바람 쌩쌩 치는 겨울이 되었어요. 아기 오리는 몸을 덜덜 떨며 홀로 추위를 견뎌냈어요. 겨울이 지나자 봄이 찾아왔어요. 아기 오리는 호수에서 눈부시게 새하얗고 아름다운 백조들을 만났어요. 아기 오리는 백조들에게 말을 걸고 싶었지만 상처받지 않을까 덜컥 겁이 났어요. 그때 백조 한 마리가 아기 오리에게 다가왔어요. 너 정말 예쁘게 생겼구나. 깃털이 첫눈처럼 하얗고 반짝반짝 빛이 나. 아기 오리는 아름답다는 칭찬에 고개를 갸우뚱거리다가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 순간 아기 오리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덩치가 크고 미운 아기 오리의 모습은 사라지고 우아한 백조로 변해 있었으니까요. 멋진 백조로 성장한 미운 아기 오리는 백조 호수에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백조 왕자. 아주 먼 옛날 어느 왕국에 아름다운 엘리사 공주와 멋진 11명의 왕자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왕이 새어머니와 결혼하면서 왕국은 새 왕비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왕비는 사악하고 무서운 마녀였어요. 왕비는 엘리사와 왕자들을 무척이나 미워했지요. 그래서 왕비는 왕자들에게 마법을 걸어 백조로 만들어버렸어요. 엘리사도 궁전에서 쫓아내버렸지요. 눈물을 흘리던 엘리사의 앞에 저 멀리 하늘에서 11마리 백조가 날아왔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백조들은 왕자로 변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 왕자들은 다시 백조가 되었어요. 백조들은 커다란 그물을 짜서 엘리사를 안전한 숲으로 데려갔어요.
숲에 무사히 도착한 엘리사는 꿈속에서 요정을 만났어요. 엘리사 공주, 마녀의 저주를 풀고 싶다면 쐐기풀로 옷을 11벌 만드세요. 왕자들이 쐐기풀 옷을 입으면 저주는 사라져요. 하지만 옷을 다 만들기 전 말을 한마디라도 하면 왕자들은 죽고 말 거예요. 다음 날 엘리사는 쐐기풀을 구해 옷을 짜기 시작했어요. 쐐기풀 가시에 찔려 온 손가락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지만 엘리사는 꾹 참고 옷을 짰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숲으로 사냥을 나온 왕이 우연히 엘리사를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왕은 엘리사를 궁전으로 데리고 갔어요. 궁전에서도 엘리사는 계속 열심히 뜨개질을 했어요. 물론 입은 꾹 다문 채로요. 왕의 신하는 말 한마디 없이 쐐기풀 옷을 만드는 엘리사를 마녀라고 의심했어요. 하지만 왕은 그 말을 믿지 않았지요. 어느 날 밤, 엘리사는 쐐기풀을 뜯으러 혼자 조용히 묘지로 갔어요. 사실 그때 누군가가 엘리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바로 엘리사를 마녀라고 의심하던 신하였어요. 그리곤 밤중에 묘지에 온 엘리사가 마녀가 틀림없다고 생각했지요. 간밤에 이를 전해 들은 왕은 어쩔 수 없이 엘리사를 감옥으로 보냈어요. 엘리사는 억울했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슬픔을 참고 꿋꿋하게 옷을 만들었지요. 엘리사는 끌려가는 와중에도 멈추지 않고 옷을 만들었어요. 그때 저 멀리 하늘에서 백조 11마리가 나타났어요. 때마침 엘리사도 11번째 옷을 완성했지요. 엘리사는 11벌의 옷을 백조들에게 던졌어요. 옷을 입은 백조들은 순식간에 왕자로 변했어요. 그 뒤로 왕과 엘리사는 결혼식을 올려 부부가 되었어요. 그 둘은 궁전에서 11왕자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엄지공주. 옛날 옛적에 마음씨 어여쁜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여인은 늘 사랑스러운 아이를 갖고 싶어 했죠. 어느 날 여인의 집으로 요정이 찾아왔어요. 요정은 통통한 씨앗 하나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화분에 이 씨앗을 심어보세요.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인은 화분 가득 흙을 담고 씨앗을 심었어요. 곧 작은 싹이 불쑥 고개를 들더니 예쁜 꽃까지 피었죠. 꽃을 본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활짝 열린 꽃 속에는 엄지손가락만큼 자그맣고 귀여운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세상에, 내가 엄마가 되다니. 조그맣고 사랑스러운 아가야. 앞으로 너를 엄지공주라고 부르마. 여인은 엄지공주를 위해 호두 껍데기로 침대를 만들고 꽃잎 이불도 살포시 덮어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두꺼비 하나가 집으로 몰래 들어와 새근새근 잠든 엄지공주를 데리고 가버렸어요. 참으로 예쁜 아이로구나. 내 아들의 신부가 되어줘야겠다. 엄지공주는 눈물이 왈칵 났어요. 울퉁불퉁 못생긴 두꺼비의 신부가 되기 싫었던 거예요. 그때 알록달록한 물고기들이 다가왔어요.
물고기들은 연잎줄기를 사각사각 갉아먹어 엄지공주를 구해줬죠. 연잎은 어느 호숫가에 닿았어요. 엄지공주는 산책 나온 딱정벌레와 마주쳤어요. 딱정벌레는 친구들을 소개해주겠다고 했어요. 너 정말 이상하게 생겼구나. 맞아. 다리도 2개뿐인데다 멋진 날개도 없어. 딱정벌레들은 투덜투덜 불평만 하다가 엄지공주를 내버려두고 가버렸죠. 차가운 바람이 쌩쌩 몰아치는 겨울. 엄지공주는 들판을 이리저리 헤매다가 들쥐가 사는 집을 발견했어요. 들쥐는 엄지공주를 잘 보살펴 주었죠. 그런데 어느 날 들쥐가 엄지공주에게 좋은 남편감이라며 두더지를 소개해줬어요. 엄지공주는 덜컥 겁이 났어요. 두더지와 결혼하면 어두컴컴한 굴에서 지렁이만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엄지공주는 너무 속상해서 그만 엉엉 울고 말았어요. 한참을 울먹이던 엄지공주는 다친 새 한 마리를 보았어요. 엄지공주는 새를 정성스레 치료해 주었어요. 엄지공주야, 고마워. 네가 내 목숨을 구했어. 새가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금세 건강해진 새는 엄지공주를 등에 태우고 푸른 하늘을 훨훨 날아갔어요. 둘은 남쪽 나라에 도착했어요. 남쪽 나라의 풀숲은 햇볕이 따스하고 색색의 꽃이 가득 피어 있었죠. 꽃향기 가득한 풀숲에서 엄지공주는 자신과 똑같은 조그만 왕자님을 만났어요. 우리는 참으로 잘 어울리는 한 쌍이네요. 제 아내가 되어주실래요? 엄지공주와 왕자님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평화로운 풀숲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공주와 완두콩. 옛날 한 왕국에 왕자가 살았어요. 왕자는 아름다운 공주님과 결혼해 행복하게 사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어요. 하지만 지금껏 마음에 드는 공주는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요.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이었어요. 한 소녀가 성으로 찾아와 다급하게 문을 두들기며 말했어요.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나는 먼 나라의 공주인데 길을 잃고 헤매다 여기까지 왔답니다. 왕자는 어여쁜 소녀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왕자는 곧장 왕비를 찾아가 공주와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했어요. 왕비는 소녀가 진짜 공주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렇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왕비는 소녀가 누울 침대에 완두콩 하나를 툭 올려놓고 하녀들을 불러 그 위에 비단 이불 10장을 겹겹이 쌓게 했어요. 그리고는 산처럼 높이 쌓인 이불 위에 소녀를 재웠죠. 날이 밝자마자 왕비는 소녀를 찾아가 잠자리가 편했는지 물어보았어요. 왕비님의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불 속 작은 돌멩이 때문에 불편해서 이리저리 뒤척이느라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허리도 욱신욱신 아파요. 당신은 진짜 공주군요. 공주님, 나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왕비의 축복 아래 마침내 왕자는 공주와 결혼식을 올렸어요. 부부가 된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눈의 여왕. 옛날 뭉게구름 위 높고 푸른 하늘나라에 악마의 거울이 있었어요. 악마의 거울로 보면 누구든지 사악해 보였어요. 심지어
아기 천사님까지도요. 어느 날 거울이 쨍그랑 깨지는 바람에 잘게 부서진 조각들이 구름을 뚫고 우수수 떨어져 내렸어요. 그런데 저 구름 아래 어느 마을에는 카이와 게르다가 살고 있었어요. 눈이 펑펑 내리는 밤, 게르다의 할머니가 두 아이를 불러 모았어요. 할머니는 사람들의 마음을 꽁꽁 얼게 하는 사악한 눈의 여왕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게르다는 겁이 났어요. 눈에 여왕이 나타나면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 게르다. 나는 튼튼하고 용감하니까 눈의 여왕쯤은 물리칠 수 있어. 카이가 우쭐대며 말했어요. 마법의 얼음 구슬을 들여다보던 눈의 여왕은 우연히 카이의 말을 들었어요. 이런 괘씸한 것 같으니라고. 화가 난 여왕은 악마의 거울 조각 하나를 휙 날려 카이의 눈에 박히도록 했지요. 그러자 카이의 두 눈은 빛을 잃고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어요. 마음이 꽁꽁 얼어붙은 카이 앞에 눈의 여왕이 나타났어요. 나와 함께 가자, 카이. 카이는 눈의 여왕을 따라 얼음궁전으로 가버렸어요. 게르다는 사라진 카이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났어요. 한참을 걷던 게르다는 예쁜 정원을 가꾸는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 저는 친구를 찾고 있어요. 할머니는 귀여운 게르다가 마음에 쏙 들었어요. 게르다가 떠나는 게 싫었던 할머니는 기억을 없애는 요술빗으로 게르다의 머리를 빗겨주었지요. 기억을 잃은 채 지내던 어느 날 게르다는 새빨간 장미를 보게 되었어요. 그 순간 카이와 장미를 심었던 기억이 되살아났지요. 게르다는 대문을 열고 나와 한참을 달렸어요. 시골길을 걷던 게르다는 카이가 왕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게르다는 까마귀가 알려준 궁전으로 달려갔지요. 이런, 카이가 아니잖아. 궁전에는 카이와 비슷하게 생긴 왕자 하나가 있었어요. 왕자와 공주는 게르다의 이야기를 듣고는 꼭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둘은 게르다에게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 마차를 선물로 주었지요. 마차가 숲에 이르자 종달새가 게르다에게 날아왔어요. 카이는 눈의 여왕의 궁전에 있어. 그런데 밤이 되자마자 불쑥 산적들이 나타나 마차를 빼앗아 버렸어요. 산적 두목의 딸은 아무도 몰래 게르다를 감옥에서 내보내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날쌔고 튼튼한 술록도 내주었지요. 얼음궁전에 다다를 무렵 게르다는 두 마법사를 만났어요. 두 사람은 게르다에게 강력한 마법의 힘이 있다고 말해주었어요. 그것은 바로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게르다는 쉬지 않고 달려 눈의 여왕의 궁전에 도착했어요. 궁전에는 얼음 조각처럼 차갑게 굳은 카이가 있었어요. 게르다는 카이를 꼭 안고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게르다의 눈물방울이 꽁꽁한 카이의 마음을 녹이자 따뜻한 기억이 새록새록 되살아났어요. 게르다와 카이는 서둘러 얼음궁전을 빠져나왔어요. 둘은 마을로 돌아와 장미정원을 가꾸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5개의 완두콩. 어느 마을 작은 밭에 완두콩 5 형제가 살았어요. 완두콩 형제가 사는 세상은 온통 초록색이었어요. 완두콩들이 쑥쑥 자라자 꼬투리 속이 비좁아졌어요. 막내 완두콩이 소리쳤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우리도 이제 바깥 세상으로 나가는 거야. 막내는 커다란 꿈을 품기 시작했어요.
나는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토둑! 꼬투리가 열리며 완두콩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마침 밭에 있던 소년이 땅에 떨어진 완두콩들을 집어들었어요. 소년은 새총으로 콩을 하나씩 하늘 높이 쏘아보냈어요. 우와! 나는 멀리 날아서 세상 끝까지 갈 거야. 첫째가 소리쳤어요. 안녕. 나는 하늘 높이 날아 해님에게 가겠어. 둘째가 하늘을 가르며 외쳤어요. 게으른 셋째와 넷째 완두콩이 웅얼거렸어요. 어디든 상관없어. 하루 종일 잠만 잘 수 있다면. 흐암 졸려. 드디어 막내의 차례가 되었어요.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난 어디든 갈 거야. 멀리 한참을 날아가던 막내는 어느 허름한 다락방 창틈에 툭 떨어지게 되었어요. 다락방에는 가난한 어머니와 병든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소녀는 무심코 창밖을 보다가 자그마한 완두콩 새싹을 발견했어요. 엄마, 이것 좀 보세요. 세상에, 완두콩이 새싹을 틔웠구나. 하늘하늘한 작은 잎이 정말 귀여워요. 이렇게 좁은 틈에서도 꿋꿋하게 싹을 틔우다니 신기해요. 소녀는 완두콩 새싹이 자라는 것을 하루도 빠짐없이 지켜보았어요. 여린 완두콩 줄기가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본 소녀는 자신도 건강해질 것이라 굳게 믿었어요. 엄마, 나도 완두콩 줄기처럼 튼튼하게 자랄 거예요. 완두콩이 너에게 힘을 듬뿍 준 모양이구나. 봄이 되자 완두콩 줄기에는 꽃이 피고 소녀는 병이 씻은 듯 나 건강을 되찾았어요. 모두 행복해져서 다행이야. 꿈을 이룬 막내 완두콩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줘.